9월 19일 오늘 목요일이죠. 예, 목요일인데 오늘 크보 정경기가 있는 날이고요. 오늘 MPB는 두 경기가 있습니다. 예, 이 경기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요미우리 이었고 경기. 일단 어제 경기는 2대2 무승부가 됐죠. 예, 어제 일단 뭐 양팀 다 불펜 소모가 좀 많았는데 양팀 모두 이제 화요일 날 경기를 쉬었기 때문에 뭐 불펜에서 이렇게 큰 무리까지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어제 경기에서 좀 가져올 만한 부분들, 일단은 마루하고 마키슈고가 이제 솔로 홈런 한 방씩 때렸고, 예, 이런 부분이 좀 있고. 근데 뭐 요코하마가 요미우리 불펜 상태로 방망이를 못 치는 거는 좀 납득을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죠? 근데 요코하마의 불펜은 사실 리그에서도 손꼽히기 안 좋은 불펜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근데 요미우리가 요코하마 불펜에서 좀 막혔다는 부분은 분명히 좀 리스크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예. 연민이가 최근에 타격감이 좋은지 나쁜지 좀 명확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주니치 불펜도 좀 털어먹고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좀 긍정적으로 봤는데 어제 불펜 공략을 좀 못했다는 부분은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토고 쇼세이 최근 두 경기 연속 무실점 경기를 하고 있고요. 야쿠르트 히로시마 상대로 연속 승리 투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경기들은 뭐 다 좋았어요. 일단 이 선수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리그 정상급의 투수는 맞고 근데 항상 아쉬운 부분은 이제 피홈런이라는 말씀을 드리죠. 그죠? 그래도 리그 에이스급 선수치고는 피홈런이 조금 많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오늘 경기에서도 좀 리스크가 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 홈런 칠 수 있는 타자들이 많은 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제 토고의 이슈는 중요한 경기에서 조금 멘탈 이슈가 있었어요. 일단 직전 경기 히로시마 경기에서도 상당히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 경기도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잖아. 근데 초반에 또 그 먼산 표정 나오면서 볼넷도 5개나 주고 경기 초반에 위기도 있었고 이제 겐신이 막았죠, 그죠? 도코다의 잘 맞은 타구가 투수 정면으로 가면서 거기에 어떻게 막았는데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 득점 지원 좀 받으면서 경기가 좀 쉽게 풀린 이런 경향이 있지만 최근에 토고가 보여준 어떤 중요한 경기에서의 모습들은 좀 아쉽다고 얘기를 좀 할 만할 것 같고요. 오늘도 뭐 중요한 경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리스크가 좀 될 것 같다. 예, 근데 뭐 최근에 피칭 내용은 뭐 싹 나쁘진 않습니다. 올 시즌 요코하마 상대 3번 등판에서 콜스 한 차례 그리고 콜스풀 2차례로 괜찮았고요. 그리고 3경기에서 피홈런이 없었다는 점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대목입니다. 예. 피홈런이 문제인 선수이기 때문에 앤서니 케이 최근에 이제 다시금 좀 폼을 좀 회복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두 경기에서 모두 이제 잘 던지면서 그래도 팀에 힘이 좀 되고 있는 그런 K고요. 삼진도 7개, 9개 뽑으면서 이 선수가 이제 전형적인 구형 투수기 때문에 구위를 어느 정도 회복했다는 점을 좀 보여주고 있다. 볼질이 조금 꾸준히 좀 있는 편의 선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리스크가 좀 될 것 같고요. 올 시즌 요미우리는 6번이나 만났어요. 1승 3패, ERA 3.00으로 뭐 쏘쏘했고 굳이 얘기하면 좀 안 좋은 쪽에 가깝죠. 예, 근데 올 시즌 K가 폼이 계속 왔다 갔다 했던 선수기 때문에 상대 전적을 좀 많이 참고하기는 좀 어려운 경향이 있고 아무튼 최근 두 경기 폼은 좋다. 좋다. 일단 어제도 요미우리가 방망이가 좀 아쉬웠어요. 그죠? 어쨌든 뭐 선발은 잭슨이니까 그렇다 치고 요코하마 불펜들이 어제 한 대여섯 명 나왔는데 그 불펜들을 그렇게 공략하지 못한 모습은 분명히 좀 아쉬운 대목이라 할 만한 것 같고 최근에 폼이 괜찮은 앤서니 케이도 어느 정도 좀 나름 괜찮은 피칭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일단 아무리 그래도 토고가 조금 더 좋은 선발이라고 봐야 되겠죠. 좋은 선발이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그래도 방망이 기대치는 요코하마가 좀 낮고 불펜은 요미우리가 좀 낮지만 어제 요코하마 불펜도 공략을 좀 못했다는 부분에서 이 부분들은 확실히 좀 리스크가 될 것 같고요. 저도 전체적으로 요미우리가 그래도 조금 나아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이 경기가 좀 많이 몰리고 있죠. 오늘 경기 수가 좀 적은 날이기 때문에 몰리는 경기는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경기는 조금 좀 건드리기 어려운 그런 경향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요코 역풀 6.5 언더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5 언더 정도. 사실 저도 이제 요미우리가 조금 더 나아 보인다고 생각은 해요. 생각은 하는데 이게 요코하마가 이겨도 이상하진 않거든요, 그죠? 이상하지 않은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경기는 한번 쉬시거나 한번 과감하게 역을 보실 분들은 역을 보는 것도 한번 봐볼 만한 픽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음 경기는 야쿠 대 히로. 일단 어제 경기는 이제 치고받는 승부 끝에 야쿠르트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고요. 일단 그래도 히로시마 사이드에서 긍정적으로 봐줄 만한 요소는 불펜진이 무실점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일단 쿠리아렌이 어떤 폼으로 나올지 우리가 명확하게 좀 몰랐는데 그래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었어요. 근데 확실히 구위가 여전히 너무 안 나오더라고. 그리고 뭐 초반엔 그럭저럭 잘 넘어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5실점을 하면서 경기 분위기가 좀 넘어간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도 어쨌든 히로가 최근에 방망이를 좀 치고 있다는 부분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줄 만한 요소인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요시무라 코시로 원정에서는 2.04로 리그에서도 그래도 경쟁력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 홈에서 좀 유독 좋지가 않죠. 예, 홈에서 8경기 올 시즌 5패 ERA가 5.77로 홈에서 이 진구구장은 에서는 전혀 이렇게 잘 던지는 모습을 별로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아직 홈에서 승리가 없다. 최근 2경기 잘 던졌는데 2경기 다 당연히 원정입니다. 예, 15이닝 무자책으로 원정에서 좀 좋은 모습을 이어가는 중. 그리고 원정에서 최근 3경기를 보면은 홈에서 최근 3경기. 홈에서 최근 3경기를 보면 4실점, 6실점, 4실점으로 역시는 이제 홈에서 불안한 모습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다. 작년과 올 시즌 히로시마 상대로 이제 홈에서 3번 만났는데 모두 크게 나쁘진 않았어요. 예, 크게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히로시마 상대로 홈에서의 등판이면 그래도 티어를 조금은 좀 올려볼만 하겠다. 최소한 5.77의 기대치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고요. 어쨌든 히로도 최근 3경기 방망이가 조금 좀 살아난 감이 있고 어제 경기도 뭐 특정 타자가 막 많이 치고 이런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안타들을 많이 기록을 했다는 부분도 좀 생각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코다는 이제 직전 경기 좀 흐름이 좀 나쁘진 않았는데 피칭 내용도 나쁘진 않았고 근데 수비에서 실수가 나오면서 좀 흔들렸어요. 이제 직전 경기 중요한 경기였는데 5이닝 3실점 1자책점으로 조금 좀 아쉬운 마무리가 됐죠. 수비에서 이제 실수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좀 흔들렸던 도코다라고 보시면 되고 올 시즌 히로시마 투수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꾸준한 투수 중에 한 명이에요. 1점대를 찍고 있는 선수기도 하고요. 크게 털리는 경기 없이 그래도 꾸준하게 퀄스컵을 찍어준다는 부분은 그래도 도코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계산이 서는 선발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올 시즌 야쿠 상대로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4경기 등판에서 3승, ERA가 1.29로 야쿠르트 상대로도 상당히 좋았다. 그리고 이제 진구 원정에서의 기록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진구에서 크게 털리는 선수는 항상 크게 털리기 때문에 근데 역대 야쿠 원정에서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없었고 꾸준하게 야쿠 상대로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도 히로시마가 좀 해볼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쿠리가 털렸고 근데 오늘은 그래도 쿠리보다는 더 기대치가 있는 선발이거든요. 예, 도코다가 나오기 때문에 어제 경기보다는 조금 더 해볼 만한 요소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요시무라 코시로가 홈에서 거의 6점대를 찍고 있는 선수지만 히로시마가 이 정도까지 털어먹는 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하고요. 예, 그래서 오늘도 좀 박빙의 경기가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도코다가 나온다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히로 사이드가 조금 더 나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 경기네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히로 승마 7.5는 언더사이드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사이드 정도. 자, 다음은 두산 대 기아. 두산 대 기아. 자, 이 경기는 일단 두산은 최근에 3연승이고 타격감도 조금 좀 살아난 모습이에요. 예, 타격 기대치를 많이 두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두산이 어쨌든 타격감이 조금 좀 살아난 모습. 그리고 어제 하루 휴식도 좀 취했기 때문에 불펜 일정은 좀 괜찮은 상태고요. 근데 주말 일정이 중요해요. 내일부터 LG와의 3연전이 있어. 그죠? 잠실 라이벌 매치기도 하고 양 팀 다 순위 싸움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경기 한 경기이기 때문에 내일 경기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일단 기아는 어제 경기 패배를 했지만 이제 우승을 확정 지었죠. 이제 앞으로 운영이 어떻게 나올지가 이제 중요한 대목인데 아무래도 뭐 타이트한 운영을 당연히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기아가 전투력이 어느 정도 나올지가 조금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불펜 운영을 빡세게 안 하더라도 불펜의 양이나 질이 괜찮은 팀이고 야수 백업 자원들도 기대치가 그렇게 떨어지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이 일단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이제 그 백업 선수들이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승용은 시즌 중반에 복귀해가지고 영 좀 감을 좀 못 잡았어요. 근데 최근 기준으로 조금씩 좀 좋아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 선수가 좀 기대치를 보여줬던 선수기 때문에 역시나 이렇게 무시할 만한 선수는 전혀 아니죠, 그죠? 예, 직구의 힘도 괜찮은 편이고. 근데 이제 시즌 중반에 선발 복귀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이닝 히팅 기대치가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올 시즌 가장 긴 이닝을 소화한 경기가 NC전이었고 4이닝 2실점이에요. 역시 이제 맥시멈 4이닝 정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조금 맞는다고 하면 한 3이닝 정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3, 4이닝 정도 기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일단 경기를 좀 쉬었기 때문에 불펜은 좀 여유가 있기는 한데 내일 일정이 아주 중요한 일정이기 때문에 오늘 두산도 운영이 어떻게 나올지는 좀 우리가 명확하게 좀 알기는 어려운데
선발에서 조금 좀 차이가 나는 매치업이라 가지고 경기를 중간에는 조금 저기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스타우트 데뷔하고 이제 첫 경기에서 4이닝 5실점 이후에 최근 두 경기 키움 상대로 5이닝 1실점씩 기록하면서 나름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데, 이 선수는 결국에는 뭐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좌타자 쪽엔 강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키움 상대 두 경기 잘 던진 거는 거기는 좌타 라인들이 메인이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샘플이 적기 때문에 이 선수를 확 믿기는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역시나 제 예상대로 좌우 스플릿 데이터는 제 예상대로 나오더라고요. 우타자 좌우 차이가 조금 좀 나고 있고요. 올 시즌 피홈런 두 방인가 맞았는데 전부 이제 우타자한테 맞았거든요. 우 피옵스가 8, 4, 6 피홈런 두 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은 뭐 우타자들 그리고 홈런 칠 수 있는 우타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리스크가 좀 될 수 있다 생각이 들고, 관건은 체인지업일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이 선수가 우상바가 아주 심할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더 샘플이 쌓여봐야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체인지업 자체는 괜찮습니다. 체인지업 자체는 괜찮은데 팔각도가 조금 옆에서 나오는 크로스 형태다 보니까 그 체인지업이 몸쪽이나 가운데로 이렇게 쓱 밀려 들어오는 공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공들은 진짜 홈런에 좀 위험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공들이 어떤 빈도로 좀 나올 것이냐, 그리고 그런 공들이 얼마나 피홈런을 허용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선수는. 근데 기본적으로 체인지 완성도가 꽤나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심한 우상바까지는 안 갈 것 같다라는 게 제 견해고 생각입니다. 일단 양 팀 다 오늘 운영이 어떻게 나올지가 좀 중요한 대목이에요. 두산은 어제 하루 쉬기는 했고 불펜에 양도 많은 팀이긴 하지만 오늘 선발 사이드에서는 그래도 좀 밀리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내일 경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키아는 이제 뭐 당연히 운영은 조금 좀 편안하게 하겠죠. 근데 백업 자원들도 꽤나 괜찮고 불펜 자원들의 양도 좀 괜찮은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경기 정도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어쨌든 여기는 백업들도 야수진들이 좀 단단한 편이라 가지고, 그래서 이 경기는 솔직히 좀 건드리기가 조금 좀 어려운 경기 같아 보이기는 하고요. 저는 일단 기아 사이드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승마 11.5는 언더. 다음은 SSG 키움인데 일단 이거는 뭐 SSG는 못 보는 경기거든요, 형들. 그죠? SSG가 이길 가능성이야 뭐 높겠지만은 배당이 이거 너무 아쉽거든요. 1마인 팀거도 얼마 배당이 안 돼. 그래서 승 쪽으로 우리가 가져가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SSG는 최근에 탈감을 좀 회복을 했고 최근 홈에서 5경기를 연속 치르고 있는데 4승 1패, 홈에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고 오늘도 홈 경기죠. 그리고 불펜들도 일정들이 이렇게 좀 타이트하지 않다 보니까 불펜들의 기대치도 조금 올라가 있는데, 이제 서진용이 나오면은 아주 위험하죠, 그죠? 서진용이 씨는 꾸준히 좋지가 않기 때문에 키움은 뭐 타격감이 조금 올라오는가 싶었지만 최근 두 경기는 좀 그랬고, 역시 뭐 그냥 전향한 방망이 기대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기준으로. 앤더슨 최근 들어서 좀 기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 선수가 이제 극단적인 구위형 투수기 때문에 구위가 떨어지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위험할 수 있고 최근 세 경기를 보면 7실점, 무실점, 8실점으로 이제 퐁당퐁당하고 있고, 경기당 거의 10개씩 뽑았던 삼진 비율도 거의 반토막 정도가 났으니까 구위가 좀 떨어졌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볼질은 원래도 꾸준했어. 볼질은 원래도 꾸준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제가 보기에는 좀 멘탈이 좀 약한 선수 같아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경기가 안 풀리면은 이렇게 다실점을 할 가능성도 좀 있는 선수 같긴 하거든요. 굉장히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고, 그래가지고 경기가 좀 잘 안 풀리면은 이렇게 크게 던지는 경기들도 이제 한 번씩 있더라고. 이 선수 역시 이제 서드 피치가 좀 아쉬워요. 체인지업 완성도가 좀 낮기 때문에 구정 가치도 그렇고 체인지업 구사 비율도 보고 하면은 확실히 체인지업의 완성도가 이렇게 좋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경기까지 보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좌타 약점이 좀 있을 법한 선수인데 기록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는 그동안 구위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 체인지업의 약점을 구위로 커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구위가 좀 떨어져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좌타자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구가 안 먹히면은 변화구를 어떻게 해봐야 되는데, 좌타자한테 던질 수 있는 변화구는 뭐 커브 아니면 체인지업이거든, 그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좌타자가 많은 키움한테는 좀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최근 폼을 봤을 때는 조금 좀 맞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전준표는 올 시즌 데뷔한 신인이고요. 16경기 2승 3패, ERA가 5.57 찍고 있고요. 140 중반대 포심을 던지는 선수기 때문에, 그리고 신인 선수인데 뭐 직구 포심의 구위나 이런 것들은 뭐 괜찮아요. 괜찮은데 단점이 뭐냐? 직구 구사율이 거의 80%예요. 80%. 80%. 이제 직구 슬라이더 이렇게 던지는데
직구 구사비율이 거의 80%야. 이거 문학구장에서 이렇게 던지는 건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죠? 일단 나머지 구종들도 조금씩 조금씩 던져보면서 뭐 테스트도 하는데 그렇게 유의미한 구사율이 나오지 않고 구사율이 안 나온다는 거는 그 구종의 완성도가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좋은데 안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기대치가 썩 높다고 보여지진 않고요. 올 시즌 최다 이닝은 4.2이닝 그리고 6월 이후에 1군 등판이 없어요. 이제 2군에서 선발 수업을 조금 해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2군에서도 성적이 그렇게 인상적이지가 않거든요. 2군에서도 꾸준하게 좀 볼질이 나오고 있고 2군에서의 성적도 이렇다 할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약간 오프너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낯설음 정도가 뭐 무기가 될 수 있겠죠. 예, 근데 일단은 키움 사이드에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만한 요소는 키움이 사실 불펜 스쿼드를 이렇게 딱 보면은 사실 한숨이 나오는 스쿼드가 맞아요. 그죠? 예, 뭐, 이거 왜 이래 생각이 드는 그런 스쿼드인데 어쨌든 처음에 키움이 스쿼드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불펜들이 그런 대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전준표 뒤에서 이제 붙을 수 있는 선수들의 이제 그런 선수들이 이제 중요한 대목이 될 것 같죠.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아마 김성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 생각보다 잘 막아. 그런 대로 돌아가. 아마 김성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앤더슨도 조금 좀 맞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고요. 근데 뭐 키움 방망이 역시 좀 신뢰하기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방망이는 아니라 가지고 근데 앤더슨도 조금 좀 맞을 것 같긴 한데 이 멘탈 이슈가 몇 점까지 이어질지가 좀 관건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잠시만요. 하나만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기록이 있어서 오케이.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 뭐 SSG 사이드를 안 보기에는 조금 좀 어려운 경기 같아요. 스스지가 최근에 뭐 타격감이 나쁜 것도 아니고, 홈에서의 분위기도 괜찮고, 불펜 자원들도 나름대로 스스지도 이제 불펜의 불안감들이 조금 좀 낮아져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스스지를 안 보기엔 좀 어려운데, 앤더슨이 꽝 터지는, 요런 시나리오가 아닌 이상은. 근데 이거는 뭐 SSG 경기를 좀 사이드를 보기에는 배당이 너무 아쉽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은 좀 해보시고요. 그래도 저는 SSE 승마 10.5는 오버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롯데 LG. 롯데는 홈에서 최근 5경기, 올 6경기째고요. 3승 2패, 뭐 나쁘지 않은 성적이고 타격감인데 확실히 늘 문제가 되는 건 역시 이제 불펜이죠, 불펜. 불펜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항상 이 불펜에서 사고가 많이 난다. 그리고 이제 롯데 사이드에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는 수비가 너무 불안해요. 그죠? 아무래도 젊은 야수들이 좀 많고, 그리고 승욱이가 뭐 슈퍼 백업이라는 소리를 듣긴 하지만, 유격수로서, 주전 유격수로서는 아쉬운 거는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비에서 너무 불안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최근 10경기를 보면 실책이 15개예요. 15개. LG는 최근 10경기 똑같이 끊어보면 4개거든요, 실책이. 항상 이 불펜, 그리고 수비에서의 불안은 이 롯데를 항상 따라오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10경기에서 15개야, 실책이. 일단 LG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좋지 않은 분위기고 타격 연결도 좀 잘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이제 불펜도 불안하고 그런데 어쨌든 어제 역전승을 좀 거뒀다는 부분에서는 그래도 LG가 기분 전환을 한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박세웅입니다. 최근 4경기 연속 이제 컬스 이상의 피칭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 꾸준한 모습이에요. 직전 경기 4실점 하긴 했는데 이 경기도 6.2이닝 4실점 2자책. 2자책이라는 건 뭐야? 또 수비에서 실수가 나왔다는 거지. 또 수비에서. 일단 뭐 올 시즌 박세용의 발목을 잡았던 어떤 볼넷 문제도 최근에 좀 억제가 좀 잘 되고 있고요. 올 시즌 LG 상대로 한 경기는 잘 던졌고 두 경기는 좀 좋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LG전 상대 전적이 좀 아쉬워요. 근데 어쨌든 최근의 폼은 좀 괜찮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LG도 타격이 썩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기대치를 좀 올려볼 만한데 최근에 세웅이는 믿어볼 만한데 올 시즌에 세웅이는 믿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그러니까 이 세웅이가 이 좋은 페이스를 얼마나 유지할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거든요. 근데 사실 올 시즌 버닝한 기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저는 이 흐름을 조금 더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은 좀 하긴 합니다. 근데 결국의 관건은 세웅이가 몇 이닝을 먹느냐죠. 세웅이가 직전 경기도 6이닝 2자책이면 못 던진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경기 졌어요. 졌어. 왜 졌겠어? 불펜에서 날려서 졌겠지. 어쨌든
롯데가 이길라 그러면은 6이닝을 일단은 거의 확정적으로 먹어줘야 돼요. 6이닝을 확정적으로 먹어줘야 돼. 그래도 이기네 만에 한단 말이야. 반지도 다음 경기인가 전 경기인가에 6이닝인가 7이닝 먹고 졌거든요. 그 경기도. 그래서 확실히 이런 부분은 리스크가 좀 될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이 배당을 보시면은 롯데 사이드로 너무 좋게 배당을 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나름 이해도 돼요. 저는. 왜 그냥 뭐 선발이 괜찮으면 뭐해. 그리고 세웅이 기복이 심하고 그리고 불펜을 자꾸 날려먹고 이러는데. 그래서 어쨌든 세웅이가 긴 이닝을 투구하는 것이 아주 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나는 배당이 그렇게 놀랍진 않던데 이 배당이. 일단 임준영이고요. 올 시즌 이제 복귀해가지고 이제 불펜으로만 등판을 했고, 많은 이닝 소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불펜 대회라고 봐야 되겠죠. 올 시즌 복귀한 선수기 때문에 역시 뭐 많은 이닝을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올 시즌 ERA가 7.36으로 역시 좋지가 않고, 이 선수가 나름대로 좀 선발 자원으로서 또 롱 자원으로서 좀 기대감을 좀 보여준 시즌이나 구간도 있는데, 일단 올 시즌에는 아직 그런 모습은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냥 사실상 오프너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음, 일단은 그 LG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풀 경기를 치르고 있어요. 그리고 LG도 역시나 내일 두산과의 좀 중요한 매치업이 있는 만큼 오늘 경기 운영에 힘을 쓰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역시나 뭐 LG도 불펜 소모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 경기를 운영함에 있어서 조금 좀 어려움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뭐 이 경기는 세위가 몇 이닝을 끌어줄지가 좀 관건이라고 생각이 들긴 듭니다. LG 역시 뭐 사실상 불펜 대회를 해야 되고, 그리고 힘을 주기도 좀 어려운 그런 경기 일정이기 때문에, 뭐 롯데야 뭐 홈에서는 빠따기 대치도 좀 있고 어느 정도 좀 공략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이 경기의 키는 세웅이가 좀 지고 있다. 그리고 이 경기는 7, 8에만 보셔도 될 거예요 아마. 그죠? 7, 8, 9회만 보셔도 결국에는 또 경기 후반에 중내 산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나올 가능성이 크죠. 양팀 다 아주 불펜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저는 뭐 이 정도 배당이라고 하면 저 배당은 그래도 합리적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합리적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뭐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거를 왜 이 정도 줬어라고 생각은 안 해요. 롯데가 불펜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해서 뭐 실책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 정도 배당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저는 롯데는 한번 볼만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롯데 승 11.5는 오바 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바 정도. 자, NC 대 한화. 어제 경기는 이제 임상현의 호투로 이제 승리를 좀 챙겼던 NC입니다. 양 팀 다 좀 방망이는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좀 있죠. 어제 경기는 그래도 저는 선발이 임상현이 좀 낫다는 생각은 했는데, 역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드러났던 경기인 것 같고, 일단 임상현이 내려간 이후에도 불펜 공략이 좀 실패했다는 부분들은 확실히 한화가 방망이가 좀 최근에 타격감이 나쁘진 않은데, 확실히 한화의 방망이를 전체적으로 높은 티어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최근 기준으로. 자, 오늘 선발은 이용준 대 류현진인데, 이용준은 최근 복귀해서 좀 어제 던진 임상현하고 기대치는 좀 비슷하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최근 던진 모습들은 일단 잘 던지는 경기들은 한 5에서 6이닝 정도 소화를 해주고요. 직전 경기는 삼성전이었는데 4.1이닝 4실점, 패전이 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이닝은 조금 끌어줬고, 그리고 최근 삼성보다는 조금 티어가 낮다고 보여지는 하나 방망이기 때문에 오늘도 뭐 어느 정도 던져줘도 이상하지 않은 날인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복귀해서 하나 원정에서도 한번 잘 던진 적도 있거든요. 5이닝 무실점 이제 호투한 경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류현진 최근 두 경기 6이닝 1실점씩 기록하면서 이제 최근에 꾸준한 폼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들이 전반적으로 잘 던졌는데 KT전엔 좀 좋지가 않았어요. 3피 없는 3실점 패전이 됐는데, 이건 뭐 이제 KT가 자원 상대 좀 유난히 좀 잘 치는 경향이 있죠. KT가 올 시즌 박마이가 그렇게 좋은 팀도 아니고 나쁜 팀도 아닌데 유난히 좀 자원 상대는 좀 강점을 좀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뭐 이 경기를 아주 류현진 탓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류현진은 이제 원정 성적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죠. 류현진이 제가 올 시즌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리그에 간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원정에서는 좀 안 좋을 수 있다. 근데 실제로 기록들도 그렇게 나오고요. 근데 NC 원정에서는 이제 두 경기를 던졌고 7이닝 3실점 그리고 5이닝 3자책으로 뭐 아주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성적을 좀 찍었다. 근데 오늘 뭐 세 번째 등판이기 때문에 앞선 경기들보다는 조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겠죠. 최근 폼도 나쁘지가 않고.
일단 뭐 어제 NC도 안타들은 꽤 많이 때렸거든요. 예, 안타들은 꽤 많이 때리긴 했지만 한화가 이제 불펜 데이를 하는데 때린 안타에 비해서 5득점은 좀 아쉬울 만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류현진한테는 어느 정도 좀 막힐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일단 NC는 내일하고 모레 경기가 있고요. 예, 그리고 하나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경기를 하고 하루 쉬고 토일 경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를 무조건 잡아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아마 불펜을 다 뗄박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관건은 하나의 방망이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어제 임상현이라든지 이용준 기대치가 비슷하거나 이용준이 조금 나은 감도 있거든요.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하면 이용준한테 막혀도 좀 이상하지 않은 날이란 말이야. 예, 근데 어쨌든 오늘의 한화의 마운드는 류현진이 좀 든든하게 지켜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은 좀 하나 사이드가 좀 나아 보이는 것 같고요. 예, 빠따를 치면 경기를 좀 쉽게 이기는 거고 빠따를 못 쳐서 또 불펜 싸움 들어가면 이제 조금 좀 고생할 가능성이 좀 있긴 있겠죠. 근데 어쨌든 류현진이 6이닝 던진다고 했을 때는 하나의 불펜 기대치도 그렇게까지 낮은 편은 아니라 가지고 뭐 최근에 불펜에서 불안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죠. 필승조 라인에서 어쨌든 상원이도 좀 불안하고 한승혁도 그렇게 믿을 만한 불펜이 아니라 가지고 주연상까지 가는데 조금 좀 어려움이 있기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오늘은 하나 사이드를 안 보기엔 좀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이 들긴 하네요. 하나 승마 10.5는 안다. 자, 다음 경기는 KT 대 삼성의 맞대결 마지막 경기입니다. 롯데 좀 많이 몰리네. 요거는 좀 생각은 좀 해볼 만한데. 경기수 적은 날 몰리는 경기는 약간 좀 그런데. 아니 근데 롯데가 저 정도 또 몰릴 경기인가? 약간 꼬롬한데 이러면. 자, 다음 경기는 쿠에바스 대 이호성입니다. 일단 어제 경기는 좀 재미나게 경기가 좀 전개가 됐고 KT 불펜에서 터져버리면서 이제 조금 이제 경기가 삼성 쪽으로 넘어갔던 그런 경기고 최근에 KT의 불펜은 역시 이제 위태위태하죠. 제가 늘 언급을 드리는 부분이죠. KT의 핵심 불펜 라인들이 너무 많은 이닝을 소화했기 때문에 최근에 뭐 손동현도 복귀를 했고 근데 어제 손동현이 맞았죠. 그리고 뭐 소영준도 복귀를 했고 해서 좀 불펜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생기긴 했지만 확실히 최근에 필승조가 지쳐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도 뭐 KT 사이드에서 긍정적으로 볼만한 부분은 올 시즌 레이에스가 거의 KT 천적 수준으로 상대 전적이 나왔는데 이제 복귀 후 두 번째 경기긴 하지만 어쨌든 레이에스 공략이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는 부분은 그래도 KT 빠따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줄 만한 요소 같기는 합니다. 이제 종잡을 수 없는 친구가 나오죠. 이게 MLB든 MPB든 크보든 우리가 이제 분석으로 접근할 때 이런 애들이 제일 힘들어. 그지? 이런 애들이. 이 장난꾸러기 같은 애들이 있거든요. MPB로 치면 뭐 이토 이로미도 좀 그렇죠. 그리고 오지마 이런 애들. 크보는 뭐 쿠에바스. 좋을 때 안 좋을 때 차이가 이렇게 극명한 투수들이 우리가 항상 분석으로 접근함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일단 최근의 폼은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쏘쏘하긴 해요. 최근에는 뭐 터지는 게 뭐 엄청 터지는 경기까지는 잘 없고요. 뭐 3실점 많이 주면 4실점 요 정도인데 그래도 뭐 퐁당퐁당 하고 있고 최근에도 한 경기 잘 던지고 한 경기 못 던지고 이런 식으로 좀 반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 폼은 뭐 그런 대로 쏘쏘 아주 좋은 폼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쏘쏘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올 시즌 삼성 상대 3경기 모두 잘 던졌고요. 근데 최근에 삼성의 방망이가 뜨겁기 때문에 이 상대 전적을 많이 참고하기가 어렵고 쿠에바스는 제가 상대 전적을 별로 의미를 두질 않습니다. 저는 얘는 그냥 본인 기복에 따라서 크게 좀 갈리는 친구라 가지고 뭐 홈에서 특히 올 시즌 좀 안 좋긴 안 좋은데 저는 이 부분도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냥 지가 컨디션 좋은 날은 잘 던지고 조금 좀 재고 안 되고 인상 쓰는 날은 못 던지는 거라 가지고 이놈은 일단 KT는 어제 일단 김민하고 박영현은 좀 안 썼죠. 그리고 내일은 이제 경기가 없기 때문에 역시 이제 KT도 오늘 불펜 뗄박을 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고 근데 필승조가 좀 지쳐 있는 이슈가 있고 어제도 불펜에서 터졌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 좀 리스크가 좀 될 것 같고요. 일단 이호성은 8월 17일 등판 이후에 이제 간만에 1군 등판이고요. 2군 성적을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2군에서의 성적이 좀 인상적이진 않은데 그래도 최근 경기들은 전체적으로 좀 쏘쏘하더라고요. 확실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1군으로 이제 콜업을 좀 했겠죠. 일단 수원 원정에서 딱 한 번 던져본 경험이 있고 작년 시즌에 5이닝 1실점으로 승투한 좋은 기억 정도는 있다. 그래서 뭐 2군에서 아주 인상적이진 않은데 좀 좋아졌으니까 기대치를 살짝 올려볼 법은 하죠. 근데 KT도 요즘 타격감이 이렇게 나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나 터질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긴 하네요. 양팀 모두 경기 일정이 좀 타이트한 편이 좀 아니라 가지고 어제 이제 불펜 소모들은 좀 많이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KT도 오늘 김민 박연호를 뭐 쓸 수 있는 그런 날이고 KT야 뭐 내일 경기가 없기 때문에 오늘 뭐 풀로 불펜에 가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감독도 이강철 감독이죠. 예. 그리고 하루 쉬고 이제 스스지전 아주 중요한 또 일정이 KT한테는 또 남겨져 있죠. 예. 결국에는 이 경기에서의 관건은 이제 쿠에바스입니다, 그렇죠? 예. 쿠에바스가 이제 장난기 모드가 나오냐 안 나오냐인데 뭐 최근에 보면 뭐 전반적으로 좀 나쁘진 않기 때문에 그래도 뭐 아주 져 터지는 수준까지는 안 갈 거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해보고요. 근데 이 경기가 KT 쪽으로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흘러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삼성이 뭐 어느 정도 순위를 결정한 시점이기는 한데 뭐 전체적으로 타격감도 나쁘지가 않고 불펜에서의 기대치도 뭐 아주 낮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 자체는 조금 타이트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경기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KT 사이드를 역시나 이제 못 보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배당으로는 저는 이거는 베팅을 할 수가 없어. 예, 저도 그래도 KT가 이길 가능성이 좀 높다는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이 배당을 가지고 KT의 이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기에는 배당이 너무 메리트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저도 이길 확률은 KT가 높지만은 저는 이 경기는 삼성 역배 배당도 좀 괜찮고 삼성 역배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생각이 들지도 않거든요. 예, 역시 뭐 주력으로 추천드릴 만한 픽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뭐 고배당이나 한번 뭐 단폴 같은 데서 한번 고려는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역시 쿠에바스가 조금 맞는다고 했을 때는 오바 가능성도 좀 있겠죠. 예, 오바도 한번 고려해볼 만한 언어ban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5바 정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멘트는 여기까지.